자,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이것은 자, 물이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어느 지역이 하천 수질을 나타내는 BOD가 8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의 수질 개선 운동으로 이 하천의 BOD가 매년 20%씩 감소한다. 밑줄 치시고 20%씩 감소. 그럼 몇을 곱한다? 0.8을 곱한다. 맞죠? 그래서 곱하기 0.8 이 정도 써주시고 이거 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BOD의 이 하천의 BOD가 처음으로 1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8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0.8을 곱해 나가는 건데 그것이 1년 지나면 한 번 곱하고 2년 지나면 두 번 곱하고 3년 지나면 세 번 곱하고 그럼 n년 지나면 n번 곱하고 즉 이것은 n번 곱했더니 이것이 몇 이하가 된다? 1 이하가 된다. 이러한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너희가 풀 거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자, 문제 뭐라고 했어?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로그 값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양변에 뭘 씌우자? 로그를 씌울 건데 밑이 10자리 로그입니다.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이므로 얘는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대로 가셔야죠. 그래서 로그를 씌울 때 얘는 로그 8 더하기 왜? 얘는 진수 부분이 될 거니까 진수 부분의 곱셈은 로그끼리 덧셈이 됩니다. 즉 더하기 n 로그 얼마야? 0.8 에다가 로그 1 얼마죠? 야, 0이죠. 괜찮죠? 로그 1이니까 0이죠. 괜찮죠? 됐고요. 그럼 내가 지금 할 건 뭐야? 로그 8은 계산 어떻게 해? 몇 로그 몇? 3로그 2 써주시고 에다가 더하기 얘기는 n이라고 써주시고 여기가 얼마야 라고 썼을 때 로그 8 마이너스 그냥 1이네. 로그 8 그것에 빼기 1이니까 그럼 3 로그 2에서 얼마를 뺀다? 1 뺀다. 이거 여기는 0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합시다. 얘 0.3이고요. 0.9가 되네요. 에다가 여기가 n이고 여기는 0.9 1 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0.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0.1 써주시면 얘가 이렇게 되네요. 얘 전체를 넘깁시다. 0.1 곱하기 n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0.9가 됩니다. 따라서 n이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9보다는 크거나 같다. 정답 그래서 9년. 괜찮죠? 정답은 9년 후. 자, 그래서 207번 끝났고요. 다음 214번 갑니다. 자, 로그 3분의 1에 x에 대한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가 있고요. 거기다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에 2 마이너스 x에다가 더하기 1이 따로 있네요. 이것이 0보다는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딱 바라보는 순간 이건 x에 대한 무슨 부등식? 로그 부등식이죠. 이게 로그 방부등식을 딱 바라봤을 때 이게 뭐부터 따져라? 그렇죠. 무슨 조건? 밑진수 조건. 밑진수 조건이 곧 무엇이다라고 했었냐면 이 로그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쓸 수가 있으셔야 돼. 로그라는 건 당연히 너희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껴지는 그 해들이 많다란 얘기야. 당연히 로그라고 하는 것조차 못 쓰는데 어떻게 이것이 방정식이 되냐고. 당연히 써주는 거죠. 맨 처음부터. 아셨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된다? 얘도 0보다 어떻고 크고 얘도 0보다 어떻고 크고 써주시면 되는 거라서 아하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단 크고 2 마이너스 x가 0보다는 크다. 그럼 여기서 x가 뭐보다는 작다? 2보단 작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x가 어디와 어디 바깥범위? 2와 마이너스 2 바깥범위입니다. 그럼 이거와 이것은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이거 교집합. 그렇죠. 얘와 얘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라서 AND입니다. 그러면 이거 또는 이거라는 그 해집합과 이거라고 하는 그 해집합, 이것을 AND로 연결하시면 정답 뭐가 나와? 여기서의 해집합 뭐가 나와? X가 Y보다 작다. 이것이 해집합 여기서의 집합이 나오는 거죠. 겹쳐지는 집합이 나오는 거죠. 괜춘?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밑진수 조건을 찾아낸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하자? 그 다음 변형하자. 자, 그 다음 변형하겠습니다. 여기를 가지고 변형할 건데, 어떻게 변형할까? 미치 3분의 1짜리네요. 그냥 한꺼번에 써주셔도 괜찮겠고요. 예, 해볼까요? 그럼 가자. 로그 3분의 1로 딱 써주시면, 얘는 어디로 가고? 분? 4로 가고. 왜? 진수, 미치 같은 로그의 뺄셈이잖아. 진수끼리의 뭐가 된다? 나눗셈이 된다. 얘는 분자, 얘는 분모, 얘는 얼마를 이제 더 곱해줘. 3분의 1을 곱해줘. 진수에다가. 그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진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자, 분자에 들어가는 건 얼마? x제곱 마이너스 4가 들어가고 분모에 3이 하나 생기겠고 맞아 아니야? 왜? 3분의 1이 하나 곱해주셔야겠지. 그리고 나서 얘를 나눴잖아. 그럼 2-x가 어떻게 된다? 들어가신다. 이 얘기야. 가능? 괜찮니? 어? 그럼 여기는 얘가 어떻다? 0보다 크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부터 해주시면 되죠. 뭘? 3분의 1짜리잖아? 이거 뭐 했어? 3분의 1 막 이렇게 크게 쓰는 거 있잖아? 이렇게 크게 쓰는 순간 얘는 부동밖에 안 바뀌어? 바뀐다. 그렇죠?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버리셔야 돼.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얘와 얘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된다? 3, 2-x 분의 얼마? 여기 얼마야? 1 되시는 거죠. 괜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풀면 되죠. 예, and 끝. 뭐 푸세요. 좀 더 풀어줘. 자, 보세요. 자, 여기서 혹시나 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데 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서 막 곱한 다음에 하시는 데 있어서 얘를 곱할 때 조심을 하시는 게 맞죠? 내가 왜 조심하라고 할까? 맞아요. 얘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확인하셔야죠. 양수 맞아? 확실해? 왜? x가 y보다 작잖아. 그러면 확실히 얘는 무슨 수야? 양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싹 다 넘길 거야. 그러면 식 자체가 뭐가 돼버리냐면 뭐가 돼버려? 라고 하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는 3, 2, 6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x가 y보다 작다. 이거를 그냥 연립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얘 넘겨주겠습니다. 넘겨주겠습니다.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3x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10. 얘가 0보다는 작다. 2와 5 마이너스는 여기는 플러스. x가 어디와 어디 사이범위다? 마이너스 5와 2 사이범위다. 따라서 마 5 x 2 and x가 마이보다 작다. 따라서 겹쳐지는 부분. 정답입니다. 뭐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간략하게 풀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근데 이렇게 풀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쓰이는 그 성질들, 로그에 대한 성질들이든 지수에 대한 성질들이든 밑이 1보다 크다면은 증가함수였고 밑이 0과 1 사이라면 감소함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것들 다 이해하시는 게 맞죠. 사실 이런 걸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빨리 풀리냐면 저기 있는 제 마이너스 있잖아.
저기 로그에 대한 뺄셈. 저기를 처음부터 이 부분 있지? 그냥 이 부분을 넘겨줘. 그렇게 한 다음에 식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빨라요. 왜 그런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은 이게 분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얘가 나중에 곱해질 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거든? 근데 얘가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과정이 생략되잖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게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뭐부터 하죠? X가 0보다 크다. 끝났나요? 1이 아니다. 인 것을 왜 체크하면 안 되죠? 그건 체크하면 안 되고요. 끝났나요? 이러면 안 되죠. X가 1보다 크단가요? 네, 맞아요. 그거 정리하면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죠? 라고 하면은, 진수 부분은요, 얘를 바라봤을 때 진수는 얘도 맞지만, 얘를 바라봤을 때 얘도 진수고요. 얘를 바라봤을 때 얘도 진수입니다. 맞죠? 그럼, x도 0보다 크고, 로그 4의 x도 뭐가 되고, 0보다 크고, 로그 3의, 로그 4의 x도 0보다 크다를 세 개를 다 만족시켜야 이것이 진수 조건까지도 체크를 다 한 거지. 맞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부터 정리할 거야. 정리하시고 이제 어떤 범위 내에서만 이제부터 이 식을 변형을 할 건지를 해주셔야죠. 알겠죠?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x가 0보다 크다 냅두시고요. 냅두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밑을 뭐로 해주시면 돼? 4짜리로 딱 만들어주시면 4짜리로 딱 만들어주시면 얘 얼마 되고? x 되고 얘가 얼마 되고? 1 되고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 이었다고 됩니다. 부도막이 안 바뀌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번에는 얼마로 쓰시고 밑 얼마로 쓰시고 얼마? 3 쓰셔야지. 3 쓰셔야지. 그래야지 요거하고 대해서 남는 것이 뭐야? 로그 4의 x가 좌변이 남고요.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요따구 그리고 3에 대한 영제가 얼마? 1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가셔야죠. 뭐가? 4가 한 번 더 들어가야죠. 그래서 4 들어가시고 4 들어가시고 그럼 여기는 뭐가 남고? x가 남고 여기는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결론적으로 밑진수 조건이 남는 건 x가 0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다, x가 4보다 크다. 결론적으로 x가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게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변형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괜춘. 자, 그럼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저쪽에다가 그대로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 뭐 없어요. 자, 똑같이 할 겁니다. 뭐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점점 남겨가지고 없애가지고 그냥 x만 내밀 거야. 그러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부두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여기 진수 부분만 남아서 로그 3의 로그 4의 x 땅 쓰시고 얘 얼마야? 1 됩니다. 한 번 더 밑을 얼마짜리로? 3짜리로 그래서 3 쓰시고 부두 방향 안 바뀌고 그래서 로그 4의 x 쓰시고 3 쓰시고 맞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4에 쓰시면 여기 얼마 남고? x 남고 여기 얼마 남고? 64 남고 그래서 x가 64보다 작다인데 아까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4보다는 크다였습니다. 그럼 x가 4보다는 크다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x가 4보다 크고 64보다 작다. 자, 문제는 뭐라고 했어? 개수 구하라고 그랬죠? 정수 x 구하는 거 이 정도 알아두세요. 나는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뭐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제 등호가 하나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라라고 알려주는데 여기서 5에서부터 만약 100까지다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95개입니다. 그럼
만약에 등호가 이렇게 빠졌어. 그럼 95 빼기 1 하니까 94개가 되는 거고, 등호가 만약에 둘 다 들어갔어 라고 하면 95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왜? 등호가 하나 빠진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95개라며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96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나는 이렇게 알려줘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105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수개수 구하는 데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알려줘요. 하여간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4보다는 크고 64보다는 작다가 돼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빼주고 1 빼주시면 정답 얼마? 정답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누구를? 여기가 A야, 1이야, 여기는 1이야. 그 다음 여기가 A야, 여기도 A야. 여기는 B야, 여기도 B야. 여기가 C야, 여기도 C야. 여기까지 괜춘?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야? 라고 하면 이거죠. 로그 얼마가? 2에 A가 1인데 이거는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로그 그 다음 누구야? B에 2에 B가 얼마다? 2에 B가 얼마다? A다. 괜춘? 자, 또 로그 2에 C가 얼마다? D다. 또 로그 2에 D가 얼마다? C다. 이렇게 나오시죠. 가능?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 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지수로 표현해 볼게. 2에 대한 몇 제곱이야? 돌려. A제곱이 얼마가 나온다? B가 나온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돌려버리시면 2에 대한 B제곱이 C 나온다. 얘도 돌려버리시면 2에 대한 C제곱이, 아이고, 2에 대한 C제곱이 D가 나온다. 이 얘기죠. 맞니?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다 이제 문자로 표현해라 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얘는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가 뭐야? 라고 하면 2에 대한 몇 제곱? 마일 제곱. 그럼 2에 대한 마일 제곱의 C 마이너스 B제곱인 거고. 그럼 2에 대한 마C 플러스 B제곱인 거고. 그럼 2에 대한 B제곱 이것을 2에 대한 C제곱으로 나눈다. 2에 대한 B제곱이 뭐야? C. 2에 대한 C제곱은 T. 정답입니다. 괜춘? 네. 27번 갑니다. 자, 227번 갑니다. 자, 문제 뭐야?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얘가, 아하, 얘가, 뭐하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니?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반복되는 것을 얘를, 라지 X, 얘를 라지 Y, 라지 X, 라지 Y라고 이렇게 두신다면, 얘는 라지 X 더하기 라지 Y가 얼마고? 5인 거고, 라지 X와 라지 Y를 곱하면 얼마인 거고? 4인 거고. 이렇게 식 두 개, 문자 몇 개? 두 개, 식 두 개, 문자 두 개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지금 알파와 베타 중에서는 누가 더 크다?
알파를 더 크게 잡자라고 했습니다. 얘가 x값, 얘가 y값. 자, 그럼 내가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희가 알아서 그냥 연립하셔도 괜찮습니다. 연립한다는 얘기는 얘 y는 이라고 한 다음에 5-x를 여기다 대입해서 푸셔도 괜찮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게 있죠. 우리 합이 얼마이고 곱이 얼마일 때 새로운 방정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을 잡을 수가 있죠. 새로운 2차 방정식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 변수를 t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합이 5래요. 그리고 곱은 4래요. 2차 항의 개수를 1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4는 얼마? 0. 여기까지 가는 이것의 두근이 무엇이다? 두근이 무엇이다? 라지 x와 라지 y를 의미하죠. 가능? 괜춘? 그럼 여기서의 근이 누구야? 몇이야? 1과 4잖아. 그것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고요. 라지 x가 1, 라지 y가 4. 라지 x가 4, 라지 y가 1. 둘 다 확인하셔야 돼요. 왜? 여기가 밑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요렇게 자, 알파가 더 크셔야 됩니다. 알파가 베타보다는 더 크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 케이스, 뒤에 케이스 둘 중에 뭐죠? 뒤에 케이스죠. 얘가 알파가 더 큰 케이스는 이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희가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얘는 되지 않는다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알파는 얼마? 10, 베타는 3. 정답입니다. 내가 지금 궁금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정답 13. 괜춘. 다음 갑니다. 네, 이거부터 챙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보시고 이제 보이시나요? 네, 보여야죠. 이제 그죠? 이게 같은 꼴이 반복되는 부분이 보이셔야지 이제 치환을 하는 게 보이셔야 되는 거죠. 로그 한 다음에 5에 대한 x를 만약에 t라고 치환을 땅 하는 순간 앞에 있는 얘는요. 얼마야? t. 그럼 얘는 아이고 잘했다. 얘가 얼마야? 마일. 자,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럼 전개하겠습니다. 마T 제곱에다가 더하기 2t가 마1인데 자, 그럼 넘겨주시니까 마T 제곱 플러스 2t 넘겨주시면 얼마야?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자,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뭐야? 자, 이것에 대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갑니다. 이것의 두근을 뭐라고 했죠? 알파와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치환했을 때 t값도 t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왔어 여기? 2차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알파와 베타도 여기다가 대입한 알파와 여기에 대한 베타 대입한 t값이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두 개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겠네 이 생각해 주시고 그 두 개는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여기다가 베타 대입했을 때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를 t로 치환한 것 뿐이라면 바꿔준 것 뿐이라면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한 로그 5의 알파를 t 대신에 대입하시더라도 이거는 성립한다야.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부근을 뭐라고 할 거냐면 로그 5의 알파 로그 5의 베타라고 써도 돼 안 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쓰신 다음에 너희가 해야 되는 게 뭐야? 보시는 거죠. 뭐야?
로그 알파의 5 더하기 로그 베타의 5. 이게 궁금한 건데, 자, 이거는요, 너희 생각하세요. 로그 알파의 5. 그럼 밑이 다르네요. 너희가 알고 있던 거는 밑이 5짜리인데, 얘는 알파와 베타짜리네. 밑, 무슨 공식? 변환 공식. 그래서 얘는 그냥 뭐 한다? 그렇죠. 역수 취한다. 그렇죠. 역수 취하면 밑과 진수가 자리가 땅 바뀌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그 5의 알파 분의 1, 로그 5의 베타 분의 1이 되시는 거고, 따라서 얘는 보이실 겁니다. 분모에는요, 그냥 얘와 얘의 곱이 딱 들어가시겠고요. 분자에는요, 얘와 얘의 딱 뭐가 들어간다? 합이 딱 들어가시겠다. 그래서 얘와 얘의 곱은 얼마야? 마일 여기 딱 들어가시겠고, 합은 얼마야? 2. 그래서 여기 딱 2가 들어간다. 정답은 얼마? 마이. 정답. 자, 다음 갑니다. 232번 갑니다. 자, fx 더하기 y라고 하는 것은 fx 곱하기 fy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f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억부터 합니다. f0은 1이냐라고 나와 있어요. 맞니? F0 확인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XY가 뭐라고 그랬어?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00 대입합시다. 0000 얼마야? F0이라고 하는 것은 F0의 뭐야? 제곱 들어가시는데, 자, 우리 아시는 것은 선생님 얘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는 크대요 라고 하면 하나는 날려버려도 되겠네. 그럼 얼마야? 1 돼버리네. F0은 얼마다? 1이 된다.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갑니다. 자, F10은 F1에 대한 10제곱이냐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좀 나열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F1 한번 2를 해봅시다. F2는요, F1 곱하기 F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1111 집어넣은 거죠. 가능? 그럼 이거는 F1에 대해서 제곱을 말하시는 거고, 맞아 아니야? 그리고 F3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F2와 F1의 곱으로 볼 수 있겠고, 그 얘기는 F1의 몇 제곱? 세제곱. F4라고 하는 것은 F3과 F1의 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얘기는 F1의 4제곱 하시는 거죠. 따라서 F12라고 하는 것은 F1의 몇 제곱? 10제곱 바로 되시는 거죠. 규칙성을 찾아주시면 된다. 정답은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D급 갑니다. F-X는 마이너스 FX냐? 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봐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 이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거든. 이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마이너스 X 대입합시다.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시면 요런 과정 나옵니다. 저기식이 뭐가 돼? F 0 돼버리고 얼마가 돼? fx 더 f 마 x가 돼버리고 여기서 f0이 얼마다라는 걸 알았어?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가 1일 거거든. 그래서 얘가 1인 거고 그래서 f-x는 얼마다? fx분의 1이다라는 것을 얘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야.
괜춘? 자, 그런데 이 232번은 사실 하나 정도 더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기는 저 형태. 저 형태는 이제 저런 형태 본 적 있나요? 저 형태. 저게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죠. 함수 방정식. 저런 함수의 관계식의 저 형태가 있을 때 저 함수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대표적인 함수가 뭐가 있을까? 왜 나왔을까? 라고 얘기를 했다면 쟤는 너희가 지금 방금 얼마 전까지 배웠던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가 저거 만족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수함수가 만족하죠. 맞나요? 자, 지수함수를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3에 대한 x제곱으로 생각하잖아? 그럼 저기 있는 좌변 생각하면 맞아 아니야? 이거까지 괜찮겠죠? 그러면 우변에 해당되는 것은 3에 대한 x제곱 괜찮겠고 3에 대한 y제곱 괜찮겠고 곱하면 3에 대한 x 플러스 y제곱입니다. 괜춘? 그래서 이걸 다시 볼까? 그럼 이거를 다시 바라봤을 때 선생님 이것이 저거 만족하고 얘도 0보다 크다라는 거 만족합니다. 만족하죠? 그런데 디귿에서 물어보는 건 뭐죠? 이거 무슨 함수를 물어보는 거야? 얘기하는 거 있죠? 얘 어떤 거야? 얘 어떤 것에 대해서 대칭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원점 대칭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지수함수가 원점 대칭이야? 아니죠. 네, 틀렸습니다. 그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물어보셔야죠. 그렇죠? 과연 그 로그 함수는 이제 함수 뭐 방정식 그러한 형태는 어떻게 될 수가 있나요? 뭐 하나 정도 써준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 진수끼리의 어떤 형태가 곱 형태는 로그끼리의 뭐가 된다? 합 형태가 돼버리니까 xy라고 하는 것은 f에다가 x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f에다가 y가 돼버린다. 이런 형태가 돼버린다면 얘는 로그 함수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마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보이실 수도 있어요. 혹시나 만약에 객관식에서 문제가 이런 식의 이제 뭐 맞냐 틀리냐 그런 거 찾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로그 함수를 하나 예를 든 다음에 정말 안 된다 싶으면은 로그 함수를 예를 든 다음에 해도 그래도 아예 못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아셨죠? 물론 완전 정석풀이는 아닌데 뭔 말인지 알겠지? 완전 100% 맞는 풀이는 아닌데 얼추 한 80% 정도 맞는. 왜냐면 그걸 만족하는 함수잖아. 괜춘?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여기서의 fx의 범위를 구했죠. 맞나요? 얘를 치환하기 전에 앞서서 이에 대한 t제곱이 어떤 범위인지, 이에 대한 fx제곱이 이에 대한 fx제곱이 어떠한 범위인지를 찾고 싶어서.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죠? 라고 한다면 너희가 알다시피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이 대칭축이고 2분의 3을 대입하는 순간이 가장 무슨 값? 최소값이 되면서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2분의 3을 대입하시면 4분의 13 아니었니? 실제로 대입해 보시면 2분의 3을 대입하니까 4분의 9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하는 것에 마일이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얼마? 18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라서 맞죠? 자, 그럼 여기는 이 fx가 이런 범위입니다. 맞죠? fx가 이런 범위라면 그리고 나서 어떤 걸 생각해야 돼? 2에 대한 fx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얘가 어떤 범위야? 2에 대한 마이너스 4분의 13제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즉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치환했어? t라고 치환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t의 범위가 2에 대한 마이너스 4분의 13제곱이라고 했고요. 그래 안 그래? 뒀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식은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몇 t? 6t 마이너스 얼마? 16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작다. t 값의 범위는 t 마이너스 8 하나, t 플러스 2 하나. 얘가 0보다 어떻다? 작다. t 값의 범위는 어디와 어디 사이? 마이와 8 사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었죠, 여기서? 어떻게 풀었죠? 여기 이 t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2에 대한 fx제곱이었죠.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죠? 2에 대한 fx제곱이라고 집어넣었죠. 그럼 얘가 2에 대한 몇 제곱이고? 세제곱이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명한 사실이죠. 맞아? 그래서 제끼는 거예요. 맞니? 그리고 나서 여기만 확인해 주는 건데. 선생님 그러면 얘는요? 얘는 왜 생각 안 해? 얘 생각 왜 안 할까요? 당연한 건가요? t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얘죠? 그러면 얘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야? 2에 대한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fx라고 하는 것이. 네. fx가 누구죠? 몇 차 함수? 2차 함수입니다. 자, 이 노란 색깔 함수를 그릴게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아. 어떻게 그려져?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의 함수고 내가 지금 찾은 마이너스 4분의 13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빨강색으로 본다면 이 빨강 색깔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 3을 본다면 이 3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등호가 빠지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사이 범위가 되는 거고 그 사이 값이 얼마와 얼마다? 어?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3. 3이야? 4지. 여기가 4였기 때문에 0, 1, 2, 3 해가지고 4개였던 거잖아. 인정? 그래서 여기서는 빨강색에는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체크가 되는 거야. 이거를 근데 체크를 안 하시면 234번. 그리고 여기가 gx 로그 2. 갔다 오세요. 여기에 더하기 2.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20.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얘를 확인할 건데요. F 인버스 5 계산 어떻게 하죠? 얘를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다 얘 어떻게 하자? 얘가 뭐가 되든 5가 되도록 하는 그 순간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늘 5가 만족한다. 그러면 얘 넘겨주면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2에 대한 x-2제곱이 4가 되도록 하는 그 x값 얼마야? 4가 되는 거라서 얘가 4인 거고요. 괜춘? 그리고 나서 여기 G5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5를 대입하는 거라서 대입하시니까 얼마야? 여기가 4에다가 로그 2에 4니까 얼마? 2에다가 2 더하기 2니까 4가 되는 거라서 여기가 또 4 더하기 1 얼마? 5 곱하니까 20 맞습니다. 괜춘? 자, 니은 갑니다. y는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칭이냐 라고 했습니다. 대칭인가요? 네, 이거 무슨 함수죠 서로? 역함수 관계네요.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은요.
뭐라고 돼 있어? y는 fx와 y는 gx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거든. 이거 지금 니은에서는 역함수인 것을 찾았죠. y는 x 대칭인 것은 xy 자리 바꾼 다음에 y는 꼴로 정리했더니 그냥 나온 거잖아. 맞죠? 그리고 나서 디귿에서 뭐라고? 만나지 않는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선은 얘가 증가함수인 것을 알고 있죠?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증가함수인 것을 알고 있어요. fx 이거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 어디에 존재한다? fx와 그렇죠. y는 x의 여기에 교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방정식을 잡을 거냐면 여기에다가 x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잡는 거거든? 맞니?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풀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대입하시는 겁니다. 대입하세요. 얼마야? 라고 하면 그냥 때려 맞히는 거야. 2 대입하세요. 그럼 얼마야? 2 나오죠. 그래서 2,2가 된다. 그냥 어떻다? 된다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요? 이거는 그냥 때려 맞출 수밖에 없나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네, 때려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럼 그 때려 맞출 수밖에 없는 형태는 어떠한 케이스냐면, 자, 보세요. 내가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할 건데, 너희 앞에서 배웠던 그 지수함수, 그리고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로그함수, 그리고 로그함수 말고 지금 이제 배우는 무슨 함수? 삼각함수. 얘네들을 그냥 통틀어서 초월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초월함수 말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함수들은 무슨 함수라고 볼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함수들은 네, 한꺼번에 해서 다항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다항함수 안에는 뭐 분수함수도 사실 이쪽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분수함수도 우리가 지수법칙을 배웠었고 이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또 루트라고 하는 것도 2분의 1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함수도 다 이쪽에 들어갑니다. 인정?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함수와 이쪽에 있는 함수를 뭐 했을 때 연립했을 때는 보통의 경우에 그냥 때려 맞히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딱 그 케이스죠. 뭐 한 경우야? 지수함수와 다항함수를 연립한 경우에 뭐 한다? 그냥 때려 맞히시는 겁니다. 그냥 특별한 점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아셨죠? 그거 아니면 그냥 답이 없어. 아셨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잘못됐습니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정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괜춘. 네. 자, 얘들아,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삼각함수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일반각이라는 표현은 우리 중학교 때는 각에 대한 그 각도를 이렇게 각도를 몇 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배웠니라고 하면은 우리 둔각에 넘어가는 그러한 각도인 사실 지금 내가 뭐 처음 말했듯이 그냥 90도 돌았어요 라고 말해도 되고 아니면 이 방향을 보고 있느라면 90도에다가 여기서 한 바퀴 더 돈 360도 더해진 450도를 돌았어요 라고 말해도 되고 90도에다가 360도를 두 번 더해진 그 각도도 역시 같은 방향이 되는 것이라서 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지?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 인정? 자, 그렇게 이 각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조금 더 확장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듯이 만약에 30도라는 각이 있으면 이 30도라는 각은 여기 30도라는 그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각도는 30도와 여기서 몇 도를 더한다? 한 바퀴 돈다. 360도를 그대로 더한다. 그럼 390도. 괜찮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360도를 더한다. 750도. 아, 얘네들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일반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표현되어 있는 일반각에 대한 표현은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알파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알파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는 360도 안에 있는 각을 재고 나서 그리고 나서 360도에 대한 배수 그 n이 뭐가 되면 돼? 그냥 정수가 되면 됩니다. 준범이 괜찮아? 안 괜찮아? 자, 용태가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용어들을 설명할 건데요. 자, 이거 말고 시초선이라는 용어와 동경이라는 용어. 시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작선을 말합니다. 시작선. 좌표 평면에서는 그냥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 시작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이에요. 너희 수학에서는 이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 이 두 방향 중에서 어디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할까? 네,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해요. 우리 그 1사분면, 2사분면 정할 때도 1, 2, 3, 4, 4분면이라고 정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각형의 꼭지점 A, B, C, D 이렇게 정하거든. 맞죠? 그것처럼 이쪽을 플러스 방향, 이쪽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잡겠습니다. 이건 약속이고요. 자, 처음 시작점을 뭐라고 부르고? 시초선이라고 부르겠고 그 움직이는 선을 뭐라고 부르겠다? 동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만약 이 플러스 방향으로 뭐 45도만큼 가리키는 이 각도, 이 동경이 가리키는 각도 45도다. 얘가 가리키는 방향은 45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45도에다가 360도를 뭐 했다? 한 번 더 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360도를 두 번 더 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맞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6번 볼 건데요. 보세요. 자, 다음에서 OX가 시초선일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과 그 그림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OX가 시초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초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잘 보세요. 자, 1번은 OX가 뭐라고? 시초선이죠?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OP는 어디 방향이야? 어디 방향?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양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360도에다가 곱하기 n 더하기 45도 이렇게 써주시면 1번은 맞게 되는 거고요. 괜춘? 2번 갑니다. 자, 2번은 O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러면서 90도가 이쪽 방향이네요. 이쪽은 어디로 방향이야? 그렇죠. 음의 방향입니다. 결국 이쪽을 P 그럼 얘를 나타내는 그 동경 어떻게 표현해? 360도에 대한 배수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여기 플러스 90도라고 나와 있죠? 정답이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얘기야. 플러스 90도라고 나타내었으면 얘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이렇게 위로 나타냈었어야 돼. 인정? 위쪽 이렇게 나타냈었어야 되니까 아셨죠?
자, 다음. 뭐 3번, 4번, 5번은 뭐 그런 대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괜춘?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각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그 각도 360도 안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그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을 때 360도를 계속해서 더해준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 그거 좀 생각을 해주시고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다음 페이지 4분면의 각과 두 각의 위치 관계인데요. 우리 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여기가 1, 4분면이고 얘가 2, 4분면이고 얘가 3, 4분면이고 얘가 4, 4분면이고를 의미하고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만약 그 동경, 보통은 이제 세타라고 나타내거든. 그 세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만약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라면 이것을 1, 4분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것은 1, 4분면이야 라고 하면 용태가 네. 그래요. 순재야? 그래요. 자, 이렇게 쓴 것은 1, 4분면이야. 이 말은 맞아요. 1, 4분면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 이건 아니죠. 세타요. 네, 세타라고 표현합니다. 그 번데기 그 뜨발음 있죠, 뜨발음. 영어에서 뜨발음. 세타라고 말합니다. 세타라고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것이면 1, 4분면이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1, 4분면이면 우리 뭐라고 표현해야죠?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돼? 360에 n에 더해주셔야 된다고요. 360에 n. 그래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정리가 싹 다 돼 있는 거예요. 정리돼 있죠? 괜춘? 했니? 자,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모든 이제 4분면이 아니다라는 거 아셔야 되냐면 축 위에 있는 X축이라든가 Y축이라든가 여기 위에 있는 이 점들은 이제 4분면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건 뭐 중학교 때도 알고 있는 거, 그쵸? 여기는 몇 4분면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알고 있죠? 다음. 자, 두 각의 위치 관계. 이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다가는요.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 이거는 네, 그림 그려서 이해하십니다.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총 내가 5가지 그림 그려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그려볼 겁니다. 나도 이거 안 외우고 있고 너희도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약간 반직선처럼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얘가 시초선이라고 했잖아. 시작하는 그 선, 시초선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동경은 반직선처럼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동경과 여기 있는 이 동경이 일치한대. 그럼 이 일치한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수학적 조건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그 수학적 조건은 둘 중에 하나야. 더하기 or 마이너스. 아셨죠? 자, 하나의 각의 크기를 알파, 두 동경 중에 하나를 알파, 그리고 다른 하나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일치한데 그렇다면 이 두 동경을 뭐 해주면 뭐가 나올까? 되게 빼면 맞아요. 빼면 그냥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360의 배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인정? 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가 나온다? 0 더하기 360의 배수. 그 쓰시면 되는 거죠. 항상 360의 배수는 꼭 붙여주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갑니다. 이번엔 X축 대칭이래요. 자,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그렇게 그려보세요. 이런 식이지. 인정? 그럼 하나의 동경을 그리고 다른 하나의 동경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하나가 알파, 다른 하나가 베타 이렇게 되겠고 이 두 동경은 뭐 하게 되면 빼게 되면 이쪽은 플러스 방향,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 더하면 뭐가 나와? 360의 배수.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두 개를 더하면 360의 배수가 나온다. 괜춘? 자, 이어서 갑니다. 자, 이번엔 Y축 대칭일 텐데요. 자,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하나의 각도를 이런 식으로 알파 이런 식으로 베타라고 두시게 되면 어떻게 하시면 더하면 야, 그럼 이게 똑같잖아. 빼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이 각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각각 베타와 알파입니다. 베타 그리고 알파 그러면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얘가 알파야. 그렇지. 그렇지. 그 얘기야. 아셨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나온다? 180 더하기 그렇지. 자, 다음 이번엔 원점 대칭이에요. 자, 원점 대칭이라는 표현은 가끔 이제 문제에서는 원점 대칭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는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하나가 이쪽, 또 하나가 이쪽 이렇게 가능하겠고 내가 하나를 알파, 또 하나를 베타라고 표현한다면 뭐 했을 때 빼면 뭐가 나와? 180이 나오죠. 보이시나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떨 때 빼고 어떨 때 더한다고? 어디? 아니 여기가 베타잖아. 이만큼이 베타지. 얘를 가지고 그대로 뭐 해줘? 대칭 이동해. 얘 각이 똑같잖아. 막꼭지가. 얘 베타잖아. 얘 베타잖아. 그러면 얘가 알파면은 베타를 빼시게 되면 딱 180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지. 그냥 그림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알파에서 베타를 뭐 해주면 180이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360의 배수가 됩니다. 인정? 다음 갑니다. y는 x 대칭이래요. y는 x를 그려놔 주시고 그럼 하나가 또 하나가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하나를 알파 또 하나를 베타 그려놔 주시면 자 이 알파하고 베타 뭐 해주시면 더해주시면 얼마 나온다? 90 나온다. 인정? 당연히 360의 배수 써주셔야겠죠. 네, 끝.
자, 238번 갑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뭐, 요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650도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여라.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360도를 가지고 여러 번 빼주시거나, 더해주시거나, 같은 동경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번, 650도. 그럼 이것과 같은 동경은 360도를 한번 빼보세요. 얼마죠? 290도. 그래서 290도에 해당되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쭉 돌아서 얘가 270도죠. 그래서 조금 더 간 거. 또 290도. 몇 사분면? 4사분면. 제 4사분면이라고 쓰시면 정답. 자, 2번 갑니다. 자, 1140도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동경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360도를 빼봅시다. 360도 3번 해주시면은 1080도가 되겠네요. 1080도를 빼주시면은 60도. 그래서 60도와 같은 거니까 1사분면이 되겠네요. 괜춘? 그래서 1사분면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갑니다. 자, 문제 뭐야? 마이너스 855도. 그럼 여기서 720도를 한 번만 더 하자. 그럼 720도 더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25죠? 135 아니니? 자, 마이너스 135는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135도 가니까 요렇게 맞니? 몇 사분면? 3사분면. 가능? 끝. 다음 갑니다. 240번.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나타낸 동경이 존재하는 거를 골라라. 갑니다.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요. 그럼 야,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 그럼 우리 1사분면의 각 어떻게 표현하죠?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라고 표현해야죠. 몇 도라고 표현해야 돼? 0도 더하기 360의 배수. 그리고 90 더하기 360의 배수 써주시고요. 인정?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3분의 세타는 이라고 했어. 맞지? 그래서 3분의 세타 해주시고요. 3 나눠주면 120도. 나눠주면 30도 더하기 120도에 대해서 n. 자, 그럼 얘가 나타내는 그 부분의 영역은 과연 몇 사분면이냐라는 물음이거든. 이거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너희가 실제로 대입해 보세요. n은 무슨 수죠, 지금? 정수죠. 그러니까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음의 정수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n 대신에 0 대입해 볼 겁니다. 그러면 0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30도까지 그려보세요. 여기 영역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1 대입합시다. 그럼 120도에서부터 150도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또 n 대신에 2 대입해 보세요. 240부터 270도까지. 그러니까 여기 영역 안에 괜찮다는 얘기죠. 인정? 그리고 나서 n 대신에 3 대입하면 다시 여기가 360, 390이 돼서 요거는 여기랑 동일하게 됩니다. 얘가 3개를 기준으로 주기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갈 거니까 결국에는 딴딴딴딴딴딴 결국 여기서 색칠되는 4분면 존재하는 4분면은 1, 2, 3, 4분면 정답이다. 가능? 다음 페이지 갑니다. 242번. 자, 각 세타가 나타낸 동경과 6세타가 나타낸 동경이 일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두 개를 빼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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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빼주면 360의 n.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냥 뺍시다. 그러니까 몇 세타? 5세타가 360의 n. 따라서 세타가 나타내는 그 각을 표현해달라는 얘기잖아.
5로 나누시면 72도 곱하기 n인데 문제에서 그랬어. 세타가 둔각이래. 둔각은요 90도보다 큰 각이고 180도보다 작은 각이지 우리 90도를 무슨 각이라고 부르죠? 직각이라고 부르고 180도 무슨 각? 평각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사이에 있는 각을 둔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44도밖에 안 됩니다. 둔각에 해당되는 것은요. 아셨죠? 자, 다음 2번 갑니다. 자, 2세타가 나타낸 동경과 4세타가 나타낸 동경이 y는 x의 대칭이다. y는 x 이렇게 그려졌다면 여기 뭐 바로 머릿속에서 그려진다면 그냥 그리시고 하세요. 뭐 하시면 되죠? 더하면 맞아요. 딱 보이셔야죠. 하나를 알파라고 두시고 하나를 베타라고 두면 얘가 베타면 얘도 베타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라니까.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 더하기 360의 배수. 인정. 즉, 자 문제 보세요. 2세타, 4세타 그러면 6세타 한 것이 90 더하기 360의 배수. 따라서 세타는 갑니다. 또 더하기 배수. 자, 문제 갑니다. 자, 예각을 구하여라. 그것뿐이야? 15도 해야죠. n은 그렇죠. 아니죠. 음의 정수 안 해. n은 정수라니까, 그냥 정수. 왜? 이 전체가. 그렇죠. 세타가 마이너스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 세타가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 세타가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타가 음수일 수도 있긴 해요. 동경은 음수일 수 있어요. 아셨죠? 됐습니다. 다음 갑니다. 정답해서 15도, 75도. 자, 호도법과 60분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호도법, 60분법 들어본 거 있나요?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둘 다 없나요? 네, 60분법은 너희가 그냥 자연스레 쓰고 있었던 각도의 표기법, 그게 60분법입니다. 무엇이죠? 각도 잴 때 뭐 하죠? 각도를 이용해서, 각도기를 잴 때 각도기로 이용해서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걸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60으로 나눴대요. 실제로 60으로 나눴대. 아니? 각을요. 왜요? 자, 우리, 그거죠. 뭐냐, 우리, 360도라고 하는 그 각이 있잖아. 360도라고 하는 거, 이 60분법하고 호도법하고는 이 호도법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이 호도법은 얘는 실수 체계고요. 얘는 유리수 체계입니다. 설명해 드릴까요? 자, 60분법입니다. 분이 뭘까? 나눌 뿐입니다. 나눈다의 개념이야. 나눈다가 뭐야? 쪼갠다. 그래. 그게 유리수죠. 유리수는 뭐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야. 인정? 전체가 있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바퀴를 말한 거죠.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어요. 한 바퀴 돈 것을 360으로 우선은 나눴어요. 그러면 그 360이라고 하는 수는 왜 나왔냐? 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360이라는 수는 가장 유력한 설은 사실 이렇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1에서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사실 그 자연수로서 잘 나눠지는 수를 한번 찾아본 거야. 근데 1에서부터 10까지 수 중에서 실제로 보세요. 1에서부터 10까지 수 중에서 7을 제외한
이게 공배수, 최소 공배수죠. 맞나요? 맞아요. 1, 2, 3, 4, 5, 6, 8, 9, 10. 얘네들이 최소 공배수예요. 360이. 아니, 그래가지고 어쨌든 360, 그게 가장 유력한 가설이고, 가설이에요. 어쨌든 360은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럼 왜 60분법이냐? 그럼 360분법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왜 60분법이냐? 거기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의 기준이 뭐죠? 1도죠. 맞아? 1도죠. 이 1도를 하나로 다시 한번 뭐 할 거야? 나눌 거야. 몇으로 나눌 거야? 60으로 나눌 겁니다. 60으로 나눌 겁니다. 즉, 이것을 6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60분의 1도라고 얘기하겠죠? 60분의 1도라고 얘기하겠죠? 그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1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1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1, 그러니까 1미닛이에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뭐 할 거야? 또 60분의 1로, 그러니까 60분의 1을 곱해. 60으로 나눠. 이것을 뭐라고 할 거냐면 1초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60분법이야. 60을 나누기만 하는 거야, 얘는. 그래서 60분법입니다야.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60분법이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얘는 유리수 단위라니까? 루트 3도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게 애초에 없는 거야. 애초에 걔가 대응이 안 돼요. 그럼 실수에 대응이 되도록, 각이 대응이 되도록 맞춰본 거야. 어떻게 맞춰보시느냐? 보세요. 호도법.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쉬워요. 호를 기준으로 각도를 재는 방법. 우리 호가 뭐야? 라고 하면은 이 부채꼴에서 얘가 호죠. 맞니? 얘가 호입니다. 호는 이 반지름의 길이하고 뭐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냐면 뭐 한다? 비례한다. 이거 확실하죠. 이건 확실해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하고 뭐 한다? 비례한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하고 같을 때를 이 각도, 이것을 기준으로 잡는 거야. 기준 각도라고 잡는 거죠.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하고 같을 때를 알파 도라고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괜춘? 다시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하고 어떨 때? 같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R 대 B례식입니다. R 대 R이라고 하는 이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가 만약에 한 바퀴 다 돌았어. 이거 뭐라고 그러죠?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 얼마죠? 몇 파이 R? 2파이 R입니다. 이것은 자, R이라고 하는 것의 각도는 뭐라고 둔 거야? 알파도라고 한 거고요. 괜춘? 2파이 R이라고 하는 것의 각도는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몇 도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괜춘? 그럼 2파이 R이라고 하는 것의 알파도는 R이라고 하는 것의 360도가 되는 거고. 인정? 그러면 따라서 알파도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2라고 하는 거 날려버리시고 얼마가 돼? 180도가 되시는 거고. 맞아? 180도를 가지고 얼마로 나온다? 잠깐 R도 날려버리시고 파이분의 180도라고 한다. 괜춘?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1 라디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단위라고 부르. 이것을 단위로 쓰는 거예요. 단위로. 이게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하고 같을 때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기준 1이라고 잡는 거야. 기준 1이라고 잡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만 좀 정리할 건데 180도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면 얼마야? 그냥 파이야. 아셨나요? 자,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방금 얘기했었어. 도라고 하는 표현에 조금 부족한 점 뭐였어? 얘는 계속 나누는 거였기 때문에 유리수단이야. 그럼 무리수라고 하는 거 그 각도를 표시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까지 끌어내기 위해서는 실수까지 확장을 좀 시키고 싶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어떤 단위를 일치시켜 줄 거야. 그 일치시켜 주는 작업이 반지름과 코의 길이가 같을 때를 단위 1이라고 둘 거라고. 그래서 잡은 게 이러한 식이 나온 거고 이건 비례식이 나온 거고요. 그 비례식을 정리했더니 나온 식입니다. 이 비례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론은 180도는 얼마다? 파이다. 파이는 180도다.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너희 하나만 써놓으세요. 자, 105 쪽에 보시면 그냥 파이는 180도 그거 하나만 맨 위에다가 크게 써놔. 파이는 180도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 너희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파이는 180도 파이는 180도 다 필요 없어. 지금 호도법이라고 하는 처음 배우는 생소한 각도의 표현법을 배우는데 파이는 180도 저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 그럼 선생님 이거 라디안이라는 이 표현은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만 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것도 그냥 쓰지 않아요. 아셨죠? 그냥 안 쓰셔도 돼. 자, 천천히 갈 테니까 잘 봐. 보세요. 244번. 자, 얘들아 1번 갑니다. 얘들아 파이는 몇 도? 파이는 그래요. 자, 너희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떨 때? 같을 때라고 그랬죠. 같을 때입니다. 같을 때. 그럼 자, 얘들아 이 생각해봐. 반지름의 길이를 만약 1이라고 잡았어.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잡았으면은 원의 둘레가 얼마야? 2파이야. 괜춘? 그것이 이것의 뭐야? 각도야. 네. 아까 뭐라고 했어? 파이가 180도. 2파이가 360도. 그 얘기야. 그냥 대응시킨 거라고요. 이거는 수학자들이 처음에 약속을 한 거야. 너희는 약속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 아니 약속을 왜 한 거야가 왜 한 거야? 이해는 되잖아. 유리수라고 하는 그러한 부족함이 있었어. 나눈다라고 하는 그 개념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시작했고 그래서 했던 거고 그래서 만들어낸 거야. 하나의 각 단위를. 아셨죠? 그겁니다. 자, 그럼 파이는 180도. 이거 하나만 외우시고 15분의 파이. 보세요. 자, 문제 뭐야? 60분법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고쳐라. 이거거든? 파이는? 그렇지. 180도는? 파이. 이게 돼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파이는 180도입니다. 여기다 180도 집어넣어. 얼마야? 정답. 괜찮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만 아시면 돼요. 파이는 180도. 아셨죠? 자, 3 나와 있어요. 자, 3 나와 있어.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너희가 아시는 거 뭐야? 파이는 180도야. 그치? 자, 단위가 붙어있는 쪽하고 안 붙어있는 쪽하고 잘 구별하세요. 여기는 도라고 하는 단위가 붙어있고 여기는 도라고 하는 단위가 안 붙어있는 쪽이야. 즉 여기는 라디안이라는 실수고 여기는 각도, 도가 붙어있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그럼 너희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얘가 되는 거야? 그렇지. 파이분의 3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파이분의 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아셨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지? 자, 3번 갑니다. 자, 75도 갑니다. 그럼 자, 그대로 너희 연장해서 180도는 파이 만들어 주시고 양변에 얼마를 곱해? 얼마를 곱해? 얘가 만들어져. 이렇게 그래. 180분의 파이, 180분의 75. 이렇게 하자. 180분의 75를 곱하면 되잖아. 맞아? 파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15로 나눈다? 그러면 15로 나누시니까 여기 얼마? 5. 여기 나누시니까 얼마? 12. 12분의 5파이 정답. 자, 파이는 180도. 자, 180도가 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 양변에? 180분의 210. 그치? 이게 뭐 18분의 21. 뭐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약분하는 거잖아. 18분의 21 딱 곱해. 그럼 18분의 21 파이가 되는 거라서 몇 분의 몇? 정답. 괜찮죠? 다음. 246번.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여라. 자, 우리 일반각의 표현이 우리 아까 전에는 그 60분법을 이용해서 나타냈었는데 그 60분법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 말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자, 얘를 가지고 호도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야. 그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것은 만약에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그 도가 없는 표현을 만약 세타라고 표현한다면 이 360도에 해당되는 호도법은 얼마죠? 2파이죠. 그래서 2n파이라고 쓰시면은 이만큼이 됩니다. 가능? 괜찮죠?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보세요. 자, 246번. 그래서 일반각을 표현하라. 아니, 그거를 360도 안에서만 제한을 두지 말고 걔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 얘기잖아. 맞죠? 그 문제가 그렇죠. 자, 3분의 파이를 일반각 세타로 어떻게 나타내봐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3분의 파이 끝난 게 아니라 더하기 2n 파이 가능? 네. 자,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얘도 일반각을 나타내라. 내가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동경을 보통 앞에 있는 이 각은 어떻게 어디로 나타낸다? 어디 있는 각으로? 여기 있는 각은 어디 있는 각으로? 0에서부터 어디 안에 있는 각으로? 0에서부터 보통 보통 0에서부터 한 바퀴 돈 360도 안에 있는 각으로 나타낸다 했었지. 얘도 0에서부터 2파이 안쪽에 있는 각으로 나타냅니다야. 아니 물론 안 그래도 돼. 그냥 사실 이렇거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하기 2n파이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 잘 봐. 너희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을 거야. 만약 짝수다라고 했을 때 짝수다라고 했을 때 짝수다라고 했을 때 2n 이라고 그랬어. 괜춘? 짝수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n은 정수 범위가 그냥 어떤 범위에서 정수 범위에 있는 것에서 짝수다라고 했을 때 라고 한다면 얘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 표현과 이 집합과 n은 정수 n은 정수 이 집합은 서로 어때요? 서로 어때요? 같아요.
고마워요. 같죠? A 정수라고 했잖아. 아니, 어차피 여기 있는 애들 쭉 어차피 여기는 뭐 안 돼, 선병아? 아, 괜찮은 거지? 선생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뭐가 문제야? 왜 같은지가 궁금해? 어호, 46번에 1번? 3분의 파이라고 했잖아. 3분의 파이라고 했잖아. 3분의 파이가 나타낸 동경을 일반각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어.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시작점 시초선을 만약에 여기로 했어. 그러면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어? 이것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기준으로 360도만큼 몇 바퀴를 도는지 몰라. 근데 그 몇 바퀴를 도는 것도 다 나타내는 거야. 그게 360의 배수하는 거잖아. 더하는 거잖아. 맞지, 맞지, 맞지? EM파이를 더하는 거라고. EM파이가 뭐야? 360의 배수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고마워. 됐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만,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안 나타내고, 이거를 어쪽에 있는 각으로 나타낸다? 0에서부터 2파이 안쪽에 있는 각으로 보통 나타내요. 답지도 보통 그렇고요. 너희가 구별을 할 수 있고, 답지를 봐도 답이 맞는지 아닌지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죠, 이제. 보통 이렇게 안 쓰고, 여기서 2파이를 한 번 더 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고요. 여기서 2파이를 한 번 더 하시면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거 안 쓰고 뭐라고 쓰죠? 4분의 7파이 플러스 2n파이라고 씁니다. 어차피 n은 정수기 때문에 같은 표현입니다.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너희가 뭐 유도 과정을 외울 필요 없어요. 유도 과정을 외우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느낌만 보세요. 자, 보통 호의 길이를 여기서 L2라고 쓰시고요. 호의 길이 L2라고 쓰시고 이 넓이 S라고 쓰고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보통 R2라고 쓰시죠. 그리고 나서 중심의 크기를 세타라고 썼을 때 이 세타는 뭐로 표현돼야 되냐면 호도법으로 표현됐을 때를 말하시는 겁니다. 호도법. 방금 호도법을 얘기했었죠. 호도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표현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각에 대해서 과연 넓이는 어떻게 구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구하냐?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 얘기거든. 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L이라고 하는 것대.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이야. 맞아? 그럼 얘가 만약에 한 바퀴를 쌍 돌았을 때는 그거는 호의 길이, 다시 원의 둘레라고 부르죠. 원의 둘레 몇 파이? 2파이 R. 맞아? 이것에 해당되는 중심각은 얼마? 세타. 그리고 이것에 해당되는 중심각은 얼마라고 부르기로 했어? 호도법으로. 아니지. 호도법으로 한 바퀴. 뭐라 불러? 한 바퀴. 호도법으로. 그건 60분 뭐 이거 2파이지. 인정? 그래서 여기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로 가시는 겁니다. 인정? 그럼 2파이 r 세타는 2파이 l 요따구 나오고 l은 다라랑 r 세타 식 하나 나옵니다. 자,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세타가 무슨 법이라고 해야 돼? 호도법 일 때만이야.
다른 거 안 돼. 호도법 1대만이야. 60분법으로 구할 때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너희가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냥 그거야. 뭐야? 호의 길이는 전체 둘레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했었잖아. 맞지? 자, 넓이도 갑니다, 이번에. 자, 이번에 넓이라고 하는 것은 갈 건데 얘도 똑같이 갑니다. 넓이의 전체 넓이 한 바퀴 쌍 돌았어. 한 바퀴 쌍 돌았어. 그럼 그 한 바퀴 돌았을 때의 넓이 무엇이죠? 파이 r 제곱이죠. 맞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땅 써주시고 이것은 중심각의 크기 부채꼴 세타라고 쓰시고 그러면 이것에 한 바퀴 돌았을 때의 그것도 호도법 뭐라고? 2파이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쓰시면 2파이 s는 세타 파이 r 제곱 따라서 s는 이라고 쓰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괜춘? 괜춘?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공식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방금 여기서 r 세타가 뭐라고 그랬죠? L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R L 이라고 하는 공식도 나옵니다. 공식 몇 가지 나온다? 두 가지. 그래서 뭐 하셔야 된다?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 L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 L 둘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야, 무슨, 이게 표야? 이게 뭐, 그래? 야, 이게 무슨 삼각비 표도 아니고 무슨, 뭐, 외울 시간이 걸려. 아니야, 이거는, 야, 이거는, 이거는 잠깐, 진짜. 그래. S는 2분의 1 RL, S는 2분의 1 RL은 우리 들어본 적 있지 않니? 어디서 들어왔어? (2분의 1) RL. 2분의 1 RL. 2분의 1 RL. 진짜. 이게 장난하나? 여기서 배운 거야,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자, 힌트. 중학교 2학년 때 내저번. 삼각형 안에 원이 있는 거. 그게 내저번. 원의 넓이 땡. 뭐야? 뭔데,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죠. 진짜, 이 뭉충이들, 진짜. 그렇지, 진짜,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진짜, 맞췄잖아. 진짜, 자, 오케이. 좋아요. 자, 얘들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할 테니까 숙제는 어디까지? 247까지 해오세요. 안녕!